제일 나쁜 사람이 누굴까요? 마약류를 수출입하거나 제조해오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높게 처벌을 받고 있고요. 유혹에 못 이겨서 이제 드라퍼로서 마약 운반을 하다 구속이 되거나 징역을 사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던지기 수법이란 특정 장소에 좌표를 지정하는 거죠. 법무법인 1로 사당사무소에 뭐 두 번째 사서함을 여시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법무법인 1로의 문건일 변호사 정우승 변호사입니다. 예, 최근 마약 사건으로 저희 법무법인 1로에 사건을 문의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뭐 가족이나 뭐 지인분들께서 뭐 구속이 됐다, 뭐 긴급체포가 됐다 이런 경우에도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마약 사건은 다른 일반 형사 범죄와는 다른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약 사건에 대한 일반적인 것들을 선별, 종합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들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네. 마약 사건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우선 마약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이것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는 TV에서 유명 연예인, 유명 인사들이 마약으로 조사받고 재판받는 것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대마, 엑스터시, 케타민, 펜타닐, 코카인, 필로폰, 뽕! 마약 종류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흔히 말하는 마약이란 마약류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제 법상으로는 세 가지로 크게 나뉩니다. 첫 번째로는 대마, 두 번째로는 향정신성 의약품, 마지막으로는 일반 마약이 있습니다. 대마는 뭐 흔히 알고 계시는 대마초가 있고요. 위드, 네. 떨, 네. 향정신성 의약품, 저희끼리는 향정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네. 향정은 마약류 관리법에 관해서 시행령에서 자세히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라목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가가 제일 세고 나, 다, 순 이렇게 선으로 법정형이 높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향정범죄는 뭐 감옥, 남옥에 대한 범죄가 가장 많습니다. 향정, 감옥과 남옥에는 어떤 게 있는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감옥은 LSD, 합성마약이죠. 이제 클럽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 건데 LSD가 있고 JWH-018이 있는데 이게 뭐냐라고 하면 요즘에 합성대마에 많이 들어있는 겁니다. 향정 감옥의 법정형은 일반 대마초보다 훨씬 높습니다. 남옥 같은 건 필로폰, MDMA, 엑스터시, 케타민이 있습니다. 뭐 필로폰은 또 요즘에 예전엔 뽕이라고 많이 불렀죠. 요즘에 그리고 최근에 아이스 이렇게 많이 불리고요. 케타민은 K, 엑스터시는 뭐 캔디 이런 식으로 많이 불리는데 그리고 마약류에 대해서는 이제 법령에도 세분화가 되어 있잖아요. 이에 따라서 처벌받는 기준 또한 마약류 관리법에 세분화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마약 종류에 따라 처벌 기준도 다르고 다음으로 이제 해당 마약에 대해서 투약, 흡연했는지, 뭐 소지했는지 아니면 뭐 밀수를 했는지, 밀매를 했는지 이런 것부터 해서 제조를 했는지에 따라서 그 처벌 기준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약 종류에 따른 처벌 수위는 일반 마약과 향정, 감옥의 처벌 수위가 가장 높고요. 그 다음으로 향정 남옥, 그 다음에 향정 다목, 그 다음에 일반 대마 순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주 발생하는 마약류를 비교해 설명드리면 가장 처벌 수위가 높은 것은 당연히 제일 안 좋다고 드리는 펜타닐, 코카인 이런 거고 향정 감옥에는 이제 LSD, 합성대마에 포함되는 JWH-018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향정 남옥에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예, 마약 종류에 따른 처벌 수위가 다르다는 것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형태에 따라서도 법정형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구분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약류 관리법을 보시면 상식에 부합하게 이제 체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굴까요? 마약류를 수출입하거나 제조해오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높게 처벌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받아서 판매하시는 분들 또는 그걸 알선해주는 사람들을 그 다음으로 높게 처벌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가장 약하게 처벌받는 게 단순 소지, 단순 흡연, 단순 투약 같은 경우에는 뭐 타인에게 뭐 해를 끼치는 게 좀 적기 때문인지 좀 비교적 낮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최근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마약류에 쉽게 노출되어 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마약 거래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대부분 이제 뭐 텔레그램이나 뭐 음성적인 다크 웹에서 이제 거래가 이제 성사가 되면 던지기 수법을 이용해서 많이 거래가 체결되고 마약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던지기 수법이란 특정 장소에 좌표를 지정하는 거죠. 법무법인 1로 사당사무소에 뭐 두 번째 사서함을 여시오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구매자가 거기 가서 이제 마약을 직접 수거해오는 형태입니다. 뭐 돈을 보내는 방법은 뭐
다크웹에서 통해서 하거나 텔레그램을 통해서 소통을 해서 비트코인을 보내거나 아니면 네. 그 외에 뭐 코인을 보내거나 이러는 경우가 많죠. 특정 장소에 던져서 운반하는 이제 운반책들을 드라퍼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 뭐 고액 알바라고 유인을 해서 마약 운반을 시키는 조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혹에 못 이겨서 이제 드라퍼로서 마약 운반을 하다 뭐 구속이 되거나 징역을 사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맞아요. 구매자보다 판매자에 대한 처벌수가 당연히 높고 실제로도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마약 판매자들은 판매 금액이 많을수록 이제 처벌이 높잖아요. 마약 판매가 이제 계좌이체가 아니라 비트코인으로 이체하거나 아니면 은밀한 장소에서 만나서 현금 거래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경우에는 마약 매매 금액을 어떻게 수사기관에서 산정을 하나요? 검찰청 내에 마약류 시세표가 있어요. 네. 근데 웃긴 게 이게 또 지역마다 또 그 종류마다 또 시세가 매일 주식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검찰은 계속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거래한 금액이 그 시세와 차이가 나더라도 입증이 안 되면 검찰청에서 마련한 시세표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신 판례로 소개를 해드리면 피고인이 해외에서 케타민 130만 원 정도를 어치를 밀수를 했는데 실제로는 이게 검찰청 내부의 산정표에선 1388만 원으로 산정되는 거죠. 억울하다고 상고까지 했는데 대법원에 있는 대법관님들께서 피고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2022년 대법원 2022-8341 판례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케타민을 실제로 구입한 가격이 130만 원임에도 국내 시장 거래가액이 1388만 원임을 이유로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라고 판단해서 상고를 기각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마약 매매 가액은 국내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거래 가액을 따르는 것이 원칙인 거 맞죠?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제 거래 가액 자체를 검찰청에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겠네요. 네, 제가 알기로는 꽤나 최소 월 단위로는 업데이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 재판에서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실제 거래 금액으로 변론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겠습니다. 그쵸. 네. 미국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싸게 사왔다고 그걸 주장한다고 해서 이제 변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죠. 고액을 준다는 것에 넘어가서 이제 드라파 알바를 하시다가 유통책으로 구속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